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희동 강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YBM 어학원 건대센터에서 고득점 목표 전문 실전 강의 990 팩토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제 이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콘텐츠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즘 특히 인제 펄2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펄2에서 특히 우회적 답변 유형.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위안이 될진 모르겠는데 요즘 토익 LC는 저도 어렵습니다. 어려워 죽겠어요. 저도 매번 벌벌 떨면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LC가 어려운 것은 지극히 정상이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시면 분명히 LC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거기에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Part 2 실점제를 풀 때 이런 상황을 자주 볼 겁니다. ABC가 다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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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X 이런 식으로, 즉 소거법을 통해서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근본적으로 왜 발생하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일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패턴을 벗어난 문제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떤 정답의 근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느 보기 하나를 답으로 확정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힌트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Part 2의 특히 좀 까다로운 우회적 답변 문제는 어떤 패턴이나 근거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애초에 아니에요. 응? 자, 지금부터 그게 왜 그런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인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숨겨진 설정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Part 2의 문제풀이 상황을 이제 실생활에 좀 비유를 해 보면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두 사람이 뭔가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내가 그걸 엿듣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뭔가 내가 모를 법한 정보를 굳이 구태여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즉 펄2에서는 이 두 사람의 대화, 문답 이외에 앞뒤 맥락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략되어 있는 앞뒤 맥락, 즉 설정을 찾아내면 보기 A, B, C 중에서 어느 하나가 '아, 이런 경우에는 말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인제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이렇게 구구절절 말로 떠들면 오히려 더 이상해요. 그래서 바로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re is Mr. Kim's office located?"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로 인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쪼금 바꾼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아마도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라고 확인을 하시고, 그죠? 문제 풀 때는 '아, 5 층에 있네. 즉 위치니까 5 층이구나.'라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게 맞아요. 예,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문제의 상황 속에는 한 가지 숨겨진 설정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김 씨가 디렉터예요. 상상도 못한 정체.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인제 '대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들 거란 말이죠. 모릅니다. 다시 한번 김 씨가 디렉터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김 씨는 디렉터입니다. 정확히는 디렉터여야만 해요. A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여기서 약간 감이 왔을 겁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이걸 좀 더 상세하게 풀었으면 이런 말이 돼요. 우리는 펄2에 있는 대화 그 상황 맥락에서 크게 세 가지의 설정을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대화를 주고받는 A, B 두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요. 둘이 어떤 사이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지도 모릅니다. 둘이 지금 춤을 추는지 산책을 하고 있는지 싸우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화가 벌어지는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설정을 모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펄2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특징으로부터 크게 두 가지의 우회적 답변 문제의 접근 방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질문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런 질문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네.'라는 게 대략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 상황에 맞는 모든 답변은 모두 우회적 답변으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중에 하나만 A, B, C 중에 걸리면 그냥 얘가 정답이에요. 나머지 두 개를 듣고 소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쉬운 예시를 보겠습니다. "May I take your order?" 무슨 말입니까? 자, 식당에서 그죠? 장소는 식당이다. 그다음에 이걸 물어보는 사람은 웨이터겠죠? 웨이터가 손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식사를 하러 온 손님이 웨이터한테 할 수 있는 모든 말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편의상 3 개만 썼지만은 뭐 4 개, 5 개, 뭐 10 개, 수십 개가 나오겠죠. 자, 그중에 하나만 있으면 걔가 정답이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뭔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애초에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어떤 메뉴명을 답하라는 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고 보기를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 식사 주문을 하는 상황과 부합하는 게 있다면 그냥 걔가 정답이고 나머지 두 개는 들을 필요가 없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사실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미스터 킴의 경우를 조금 더 일반화 그리고 심화시킨 그런 설명이 돼요. 자, 이미 디렉터였다. 하지만 이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죠. 자, 이것처럼 얼핏 보기에는 질문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보기가 있어요. A라는 보기가 있는데 얘를 거꾸로 이렇게 추적을 했더니 이렇게 빙글빙글 막 빙빙 돌아서 되게 복잡한 경로를 따서 어떻게든 질문까지 도달한다면 A는 정답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이 너무 억지스럽지는 않아야 한다. 물론 이게 조금 경계가 애매하긴 합니다. 이따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자, 이게 말로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한마디로 자, 펄2가 다른 펄2 특히 뭐 펄트3랑 다른 점은 펄트3는 이렇게 푸는 거죠. 자, 지문으로부터 어떤 근거를 찾아내서 그게 정답으로 이어진다면 part2는 이게 반대예요. 정답으로부터 근거를 만들어내서 그게 질문까지 연결이 되면 얘가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파악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의 part2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저처럼. 자, 이것도 한번 예시를 살펴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우리가 이 재활용 쓰레기통을 지금 비워야 하죠?"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상대방이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게 정답이란 얘기죠. 답변이 돼요. 자, 그럼 대체 어떤 설정, 어떤 조건이 추가되어야 A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인가?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확실한 건 오늘은 이 상황 속에서 월요일이에요. 자, 그리고 월요일은 이 동네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일이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몰라요. 오늘 요일 모릅니다. 그리고 이 동네의 쓰레기 수거일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뭐든 상관이 없어요. 즉 이런 조건이 이런 설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A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좀 감이 오셨죠? 자, 다음 예시도 보겠습니다. 아마 비교적 최근에 토익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게 조금 낯이 익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실토 기초를 좀 바꾼 겁니다. 보시면 "어떤 종류의 식물을 사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아마도 여기는 뭐 꽃집 같은 곳이겠죠? 꽃집에서 식물을 구입하려는 상황이다. 즉 이 답변하는 상대방이 꽃집에 식물을 사러 온 거죠. 자, 그런데 대체 어떤 설정이 추가되어야지 A가 정답이 되는가? 마찬가지로 잠깐 멈추시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전까지는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사실은 식물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햇빛, sunlight, 햇빛이 필요하죠. 이게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아니고 물이었어요, 물. 어떤 같은 거죠.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화분을 사무실, 즉 실내에서 키울 거기 때문에 햇빛을 못 봐도 자라야 돼요. 자, 그런 종류의 식물을 찾는다는 우회적인 답변이 되므로 A는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예시를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깊게 그리고 좀 더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 질문 속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over there 무슨 말입니까? 저기, 저쪽에. 즉, 이 대화의 상황에서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A, B와 자,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이 여자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거죠. 여자니까 좀 머리를 길게 그리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거리가 멀어요. 자, 그리고 답변하는 얘가 안경을 원래 끼는 사람인데 오늘은 안 갖고 왔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멀어서 안 보인다는 얘기죠. 즉, 다른 말로는 모르겠다랑 같은 말이 됩니다. A가. 자, 솔직히 여러분 이거 억지해오죠. 억지입니다. 억지가 맞아요. 근데 이 정도의 억지는 괜찮아요. 왜? 어떻게든 빙빙 돌아서 그죠? 빙빙 돌아서 질문까지 도달할 수 있는 보기이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제 설명을 들으시고 뭔가 감이 오신 분들은 이걸 바로 실전 문제풀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난 좀 잘 모르겠다. 좀 확신이 안 선다. 그런 분들은 너무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 보세요. 네, 일단 문제를 듣고 끊어요. 끊은 다음에 자, 이런 질문, 이런 대화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런 상황에 맞는 선택지가 있으면 그냥 그게 정답이다. 요런 식으로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그 중간에 끊는 텀을 줄여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인제 끊는 거 없이 바로 이어서 들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막상 해 보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예시보다 좀 더 쉬운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시험과 그런 실전 문제집에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퀴즈를 좀 준비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한 답변 A, B, C가 있습니다. A, B, C 각각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지를 OX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O라면 각각의 보기에 대해서 어떤 전제하에서 맞는 답변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